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동 1에서 3단지 종상향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는 목동 그린웨이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하운 서울시 의원이 밝힌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료를 보면 목동 1에서 3단지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조성될 정원형 보행녹지의 명칭은 개방형 녹지로 변경됩니다. 또 설치 구간에 대해 지역권 또는 지상권을 설정해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파리공원과 맞닿아 있는 개방형 녹지는 당초 유선형 형태에서 직선 형태로 조정돼 안양천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허 의원은 개방형 녹지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목동 1에서 3단지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평지역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진관사와 은평구 16개 동주민자치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은평구와 동주민자치회,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는 26일 진관사에서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문화 콘텐츠 기획, 지역 주요 명소를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은평구청장을 2번 지내고 국회에 입성한 김우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서 당 안팎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국회는 지금 손성혜 기자가 김우영 의원을 만났습니다. 네, 지난 100일이 마치 열흘같이 아주 짧았던 것 같아요. 초선이라 국회에 들어오는 준비, 또 상임위원회 배치, 또 과방위라고 하는 상임위는 무려 30차례 가까운 그동안의 회의를 열었거든요. 인사청문회는 3일 연속으로 밤 12시를 넘겼었습니다. 또 거기에 당직을 또 맡아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정무조정실장을 맡아서 너무 바빴습니다. 대통령의 그 영수회담 관련한 의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여야 대표회담, 그런 이제 여야 간의 관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정무적 조언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당원이 주권자로서 적극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라는 좁은 공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당원들과 소통하고 압도적 다수의 지혜가 당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창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 국회 보좌관 시절에 방송 미디어 정책을 많이 연구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또 구청장 시절에 과학기술 기반의 그 행정혁신을 추구했던 바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려면 과학기술 입국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각종 제도적 규제를 좀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또 민간의 창의력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좀 주력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국민의 공공재해,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켜주는 것이 방송인데, 현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심의위원회, 각종 그 방송 관련 기구를 방송 장악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진숙 씨나 방송을 탄압했던 분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내세워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한민국을 좀 더 억압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적 발전은 그 과학기술 기반의 역할이 컸지 않습니까? 근데 R&D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하는 참 충격적인 선택을 이 정부가 했습니다. 이걸 다시 복원해서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딥페이크는 성범죄거든요. 이걸 모니터링을 하고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한 실적을 봤더니 그 SNS, 그러니까 성범죄 딥페이크를 활용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텔레그램이라는 SNS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 좀 적극적으로 교섭을 하든지 뭐 프랑스는 텔레그램사 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구속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분야에서 대통령이 상당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그런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방심위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겪고 있는 게 고물가, 고금리, 또 골목 경제, 자영업의 붕괴, 뭐 수출 대기업도 문제지만은 진짜 이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가게 문을 거의 닫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경제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국가가 과감하게 재정정책을 펴야 됩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역화폐 방식의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현 정부가 그걸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말라가고 있는 지역 경제를 펌핑을 해서 물을 뿌려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방기하면서 기재부의 금고지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참 심각한 문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지역을 지나다가 보면 그 구파발에서 노번 통과하기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이 교통 문제가 참 어려운 사정이어서 공약 때 GTX-A 연신내역과 뉴타운을 연결하는 그런 대안 노선을 제가 공약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서북부 친분 당선 연장 대통령 공약을 포기함에 따라서 대안으로 그 노선을 제시를 했는데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5차 철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그동안은 상당한 그 발전의 길을 걸어왔는데 현 정권 들어와서 정말 아마추어리즘, 거기에 겸손함마저도 없는, 또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정치가 국민의 삶을 이렇게 퇴행시킬 수 있겠구나, 참 아쉬운 그런 순간들을 다들 맞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역사적 고비마다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지혜로 슬기롭게 잘 헤쳐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권력은 빨리 내려오는 것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러나 과거의 탄핵의 어떤 경험도 있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국민들과 또 우리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다들. 네. 제1회 양천 가족 거리 축제가 다음 달 27일 신정 내거리역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가족과 세대 공감, 거리 놀이터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7080 문화체험거리 등 8개 테마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양천구는 행사 기간 신월로 왕복 6차선 거리 600m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구민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바텐더 칵테일쇼와 무소음 디제잉 파티 등 MZ세대를 위한 행사는 물론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와 서커스 등 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은평소방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완광기 등을 활용한 비상대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민들은 완광기 설치와 비상 탈출 방법을 배우고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은평소방서에서 진행되며 교육 참여는 은평소방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개발 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휴먼타운 사업 시행자가 민간 금융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자격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세대와 연립 등 B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받고 사업 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입니다. 시는 하반기 2차 보전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 뒤 자문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현 서울시정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새로운 서울준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새서울특위는 26일 출범식을 갖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정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여러 문제점들을 공론화함과 동시에 민주당 차원의 서울시 비전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겠다는 활동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위원장은 박주민 은평갑 국회의원이 맡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성음재, 이병도 의원이 참석합니다. 새서울특위는 재건축, 재개발 정책 문제점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성 사업을 선정해 연구해온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우수 콘텐츠의 향연인 2024 광주 에이스페어가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사들이 참여해 국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해도 LG 헬로비전을 비롯해 케이블 방송 4개사가 공동 참여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면 속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입니다. 동작을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실제 사람의 몸짓. 온몸에 달린 센서가 동작을 인식해 캐릭터에 그대로 표출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튜버, VTuber, 스트리머 분들 쓰시기에 제일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 2, 1. 국내 최대 콘텐츠 종합 전시회 2024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방송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AI, VR, AR, 메타버스 등 최신 콘텐츠와 기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30개 나라에서 400여 개 관련 회사가 홍보 부스를 차리고 외국 바이어를 상대로 수출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My purpose to be here is looking for K-content like K-dramas or movies or K-pop concerts to a screening in Mexican cinema, Mexico and Latin America like Peru, Argentina, Chile and another Latin countries. 특히 올해도 SK 브로드밴드와 LG 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등 국내 케이블 방송사 4곳이 공동으로 참여해 콘텐츠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이끄는 가운데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속적으로 4대 MSO가 함께 모여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각사마다 특색이 있는 양질의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래도 각사마다 유통 판로를 찾는 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뭉치고 홍보하는데 이 밖에도 행사 기간 콘텐츠 관련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4 광주 에이스 페어는 오는 29일까지 나흘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